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33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 심사법정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미령과 강만호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설인과 김순옥 할머니, 조주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피의자 윤미령을 법정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법정 경비가 발표했다. 윤미령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다. 한때 강성그룹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피의자 강만호를 법정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강만호도 마찬가지로 수갑을 찬 채 나타났다. 68세의 나이가 더욱 늙어 보였다. 판사가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피의자 윤미령, 강만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개시합니다. 검사, 구속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일어났다. 두 피의자는 1995년 10월 15일 박철수를 살해하고 김순옥 씨를 20년간 감금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극히 큽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직전 서류를 파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의 설명에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의자들의 자백도 받았나요? 네. 어제 두 피의자 모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미령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의자는 자백을 번복합니다. 수사기관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허위 정보라고요? 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상대방이 배신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다. 자백 과정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강압이나 속임수는 없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어제 녹음된 자백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강만호가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자고 했어요. 윤미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 여자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박철수를 죽이자고. 강만호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녹음 내용은 너무나 명확했다. 변호인 측에서 더 할 말씀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윤미령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다. 녹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피의자 윤미령,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윤미령에게 물었다. 윤미령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무죄입니다. 무죄라고요? 모든 게 조작된 거예요. 윤미령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피의자 강만호는 어떻습니까? 강만호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후회합니다. 후회한다고요? 20년 전 일을 정말 후회합니다. 강만호의 진심 어린 참회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윤미령, 강만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드디어 끝났어요. 김순옥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20년. 정말 20년 만이구나. 윤미령과 강만호는 법정에서 구속되어 나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정을 나온 설인은 박철민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로 끝난 건가 싶어서요. 8년 동안 힘드셨을 텐데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우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찾고 싶어요. 설인의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오후 1시 설인은 호텔로 돌아가서 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우 씨,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요? 구속됐나요? 네. 둘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지우 데리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지우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서진우의 말에 서린이 웃었다. 지우 바꿔주세요.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나쁜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 정말요? 그럼 이제 안전해요? 응. 완전히 안전해졌어. 그럼 엄마 내일 와요? 응. 내일 아침에 갈게. 와, 정말이에요? 지우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주리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뭐 보세요? 인터넷 반응이요. 완전 난리예요. 어떡해요? 강성그룹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 소식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고요. 화면에는 축하 댓글들이 가득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서린 씨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께 감사드린다. 김순옥 할머니도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하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조용히 여생을 보내지.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텐데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2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했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건 어때요? 서린의 제안에 할머니가 놀랐다. 나와 함께? 네. 지우도 할머니를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 서린의 진심 어린 제안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럼 같이 사실 거예요? 그래. 같이 살자. 할머니가 수락했다. 저녁 7시 서린 일행은 조용한 식당에서 축하 만찬을 가졌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서린이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박철민 기자가 답했다.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자백도 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 유죄는 확실해요. 형량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살인죄니까 무기징역이나 장기간 실형을 받을 거예요. 박 기자의 말에 서린이 안도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어떤 기분이에요? 조주리가 물었다. 허전해요. 8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으시면 돼요. 새로운 목표라니. 서린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 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것도 목표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박 기자의 말에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9시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다.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8년을 되돌아봤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이길 수 있었어요. 조주리가 위로했다. 조주리 씨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서린의 진심 어린 감사에 조주리가 감동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당연하죠. 이제 진짜 친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 11시쯤 서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린 씨죠? 여자 목소리였다.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누구세요? 오나경이에요. 서린은 깜짝 놀랐다. 오나경이 왜 전화를 했을까? 오나경 씨요? 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나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서린은 고민했다. 오나경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무슨 얘기인지 힌트라도 주세요. 윤미령과 강만호에 관한 얘기예요. 윤미령이요? 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오나경의 말에 서린의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어떤 진실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언제요? 내일 오후 3시는 어때요?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봐요.
오나경이 전화를 끊었다. 조주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누구였어요? 오나경이에요. 오나경이라고요? 왜 전화했어요?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만나서 뭘 하려고요? 윤미령과 강만호에 관한 진실이 있다고 해요. 조주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수상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함정일 수도 있어요. 조주리의 우려에 서린도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만나보고 판단해봐요. 서린은 결심을 굳혔다. 김순옥 할머니도 걱정스러워했다. 조심하거라. 그 애가 뭔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조심할게요. 하지만 서린의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스며들었다. 오나경이 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란 무엇일까?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34화. 구속영장 발부 당일 밤 서린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8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 현실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달려온 마라톤이 갑자기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린 씨, 잠 못 주무세요? 조주리가 침대에서 일어나 서린 옆으로 다가왔다. 네. 잠이 안 와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래요. 조주리의 위로에 서린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물론이죠. 구속영장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서린의 솔직한 고백에 조주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8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조주리의 말에 서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다. 이제 지우와 함께할 시간이었다. 새벽 2시쯤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였다. 서린아,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다. 뭔 얘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도 피해자야. 윤미령한테 이용당한 거야. 피해자라고요? 웃기네요. 정말이야. 나도 속은 거야. 도연의 변명에 서린이 비웃었다. 속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리고 오나경과 불륜한 것도 윤미령이 시킨 거예요? 서린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이 말문이 막혔다.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약했어. 유혹에 넘어간 거야. 약했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서린의 분노가 폭발했다. 4년 동안 거짓말하며 산 게 약해서예요? 서린아, 지우한테도 거짓 아버지 노릇한 것도 약해서고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혼 서류 준비해 둘게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다. 서린아,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린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조주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연이었어요? 네. 미안하다고 하네요. 지금 와서요? 뻔뻔하죠? 서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남자들이 다 그래요. 들킬 때까지는 계속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미안하다고 하죠. 조주리의 말에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강성그룹 본사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윤미령과 강만호의 구속으로 인해 회사가 큰 혼란에 빠졌다. 부회장과 회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상무 한 명이 보고했다.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임시체제로 운영해야죠. 주가는 어떻게 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한가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임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넘어간다고? 이미 전국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이상 화를 키우지 않는 게 임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그런데 오나경은 어디 있어? 누군가 물었다. 연락이 안 돼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어?
어제부터요. 어제부터라고? 임원들이 수상하게 여겼다. 혹시 도망간 건 아니야?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오나경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었다. 새벽 4시, 서리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서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조주리 씨, 혹시 깨어 있어요? 네. 저도 잠이 안 와요. 내일 지우 보러 가는 거 맞죠? 네. 오전에 출발하기로 했잖아요. 서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지우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마 펄쩍 뛸 거예요. 조주리의 말에 서린이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요.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서린의 말에 조주리가 감동했다. 서린 씨 정말 대단해요. 뭐가요? 8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거요.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지우 때문에라도. 지우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조주리의 말에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갑자기 김순옥 할머니가 잠에서 깼다. 너희들 왜 안 자고 있어? 할머니, 깨우셨나요? 아니야. 원래 새벽에 눈이 떠져. 할머니는 83세의 나이에도 정정했다. 할머니도 잠이 안 오세요? 잠이야 뭐. 20년 동안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와서 잠이 중요해? 할머니의 말에 서린과 조주리가 웃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겨냈잖아. 할머니의 강인함에 서린이 감탄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8년 동안 버틴 게 쉬운 일이야?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야. 할머니와 서린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이 흘렀다. 할머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세요? 계획이 뭐가 있어? 조용히 살면 되지. 혼자 사시긴 외로우실 텐데. 서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너희들이 있잖아. 저희요? 응.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할머니의 말에 서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새벽 5시쯤 세 사람은 소파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서린이 감회 깊게 말했다. 자유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어떤 느낌이에요? 조주리가 물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20년 만에 느끼는 거야, 나는. 할머니도 동감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살아남은 것뿐이야. 살아남는 것도 용기예요. 서린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침 7시가 되자 서린이 일어났다. 지우 보러 갈 준비해야겠어요. 몇 시 비행기예요? 10시요. 그럼 8시에 나가야겠네요. 서린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지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렸다.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가. 하지만 괜찮다니까. 지우 만나는 거 방해하기 싫어. 할머니의 배려에 서린이 감동했다. 그럼 빨리 데리고 올게요. 응, 기다리고 있을게. 8시 정각에 서린과 조주리는 호텔을 나섰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기대되는 것은 처음이었다. 택시 안에서 서린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누구한테 연락해요? 서진우 씨요. 도착 시간 알려드리려고. 많이 기다려지죠? 네. 3주 만에 보는 거니까. 지우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니까요. 조주리의 말에 서린이 미소를 지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진우에게서였다. 서린 씨, 공항 도착하셨어요? 네. 지금 도착했어요. 지우가 아침부터 난리예요. 왜요? 엄마 온다고 너무 좋아해서. 서진우의 말에 서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조심히 와세요. 네. 곧 갈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서린은 지난 3주를 되돌아봤다.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조주리가 말했다. 그러게요.
지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행복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리는 몰랐다. 오나경이 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서린의 새로운 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서린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맑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작가의 말. 부족한 작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